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붓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혈당도 높고 머리도 멍하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제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불안 정말 흔합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오신 날이면 더 그렇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소금물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경우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뼈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혹은 주변에서 혈당이 90으로 떨어졌다와 같은 자극적인 말이 돌지만 소금물은 약이 아니고 당뇨를 치료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어떤 분들에겐 컨디션 갈증, 어지럼 같은 신호를 정리해주며 결과적으로 아침 혈당 변동을 덜 흔들리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원리는 2단계입니다. 첫째, 밤새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빠지면 혈액이 살짝 농축됩니다. 그러면 몸은 혈압을 지키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고 이 호르몬은 간에 당을 좀 더 내보내라 신호를 줍니다. 둘째, 이때 물만 벌컥 마시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속은 허전한데 손발은 더 붓는 분도 있습니다. 전해질이 함께 있어야 물이 세포 쪽으로 분배되며 순환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이 핵심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마이너스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고 소변색이 진한 편인가요? 마이너스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기립성 어지럼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이 있나요? 마이너스 전날 저녁을 너무 싱겁게 먹거나 땀을 많이 흘렸나요? 이 셋 중 2가지 이상이라면 가벼운 탈수 전해질 부족 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혈압이 높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같은 소금물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가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물 나는 해도 되나? 이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갈증 두통 어지럼이 있고 물을 마셔도 개운치 않은 분. 둘째, 땀을 많이 흘리거나 전날 저녁을 너무 싱겁게 먹고 자는 분. 셋째, 이뇨제 복용 등으로 소변이 잦아 전해질이 빠지기 쉬운 분입니다. 이런 경우 아주 옅은 소금물이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분도 분명합니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신부전부종이 있는 분, 또 저염식 처방을 받으신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한 꼬집이 누적되면 혈압과 부종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 하나, 약을 줄이려고 소금물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 변경하지 마세요. 자, 그럼 레시피를 혈당이 아닌 안전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컵 1컵 정도의 물 200ml에 소금은 정말 아주 조금입니다. 짠맛이 확 느껴지면 이미 과합니다. 싱겁다 싶은 수준으로 시작하세요. 온도는 미지근한 물, 아침 공복에 30초에서 1분 동안 나눠 마시고 15분에서 20분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다. 과학적 원리는 2단계로 더 확장됩니다. 첫째, 전해질은 장에서 물 흡수를 돕습니다. 나트륨과 포도당은 같은 운반체를 공유해 물이 함께 이동하는데 이 원리가 경구 수분 보충의 기본입니다. 둘째, 수분이 세포 쪽으로 잘 분배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하게 올라갈 이유가 줄고 아침 혈당에 불필요한 가속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즉 소금물이 혈당을 직접 낮춘다기보다 몸의 긴장을 낮춰 변동을 완만하게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나한테도 될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보다 반응을 먼저 보세요. 아침 혈압, 붓기, 소변색 이 3가지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마신 날 혈압이 확 오르거나 발목이 부으면 중단하시고 반대로 갈증이 줄고 어지럼이 덜하면 그 농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매일 의무가 아닙니다. 저녁에 국물젓갈을 드신 다음 날은 굳이 더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주 2, 3회만 써도 충분합니다. 이제 공복 혈당을 확실히 달라지게 만드는 현실 루틴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소금물 하나가 아니라 아침 첫 60분을 재설계하는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꾸준함인데 오늘은 복잡한 거 다 빼고 딱 3개만 남겨드릴게요. 첫째, 아침 첫 음료는 물로 고정하세요. 평소 혈압신장 문제가 없고 앞서 말한 탈수 신호가 있는 날만 아주 옅은 소금물을 옵션으로 씁니다. 그 다음 15분에서 20분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창문 열고 깊게 숨 10번만 하세요. 이때 교감신경이 진정되면 코르티솔 상승이 완만해져 아침 혈당의 출렁임이 줄어듭니다. 둘째, 아침 식사는 단백질 먼저 드세요. 밥을 먼저 넣으면 혈당이 빨리 오릅니다. 계란 한두 개, 두부,
그릭 요거트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위에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져 혈당 스파이크가 완만해집니다. 아침부터 뭘 챙겨 먹나 싶으시죠? 전날 밤 삶은 계란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셋째, 식후 1분 종아리 펌프. 운동 아시지요? 서서 뒤꿈치를 30번에서 50번만 올렸다 내리세요. 근육은 포도당을 태우는 저장고이고 식후에 조금만 움직여도 혈당이 혈관에 오래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도 앉아서 발뒤꿈치 들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71세 박 어르신은 아침마다 혈당 숫자에 겁이 나서 식사를 건너뛰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복이 길어지니 점심에 폭식하고 다시 혈당이 튀는 악순환이었지요. 이분은 물, 단백질 1분, 종아리 3가지만 지키며 2주 뒤부터 식후 졸림이 줄고 아침 혈당도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몸의 리듬이 바뀌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자책하고 계시다면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잠이 얕아지고 호르몬 리듬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실천 체크리스트는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기상 후 물 1컵, 단백질 먼저 5십, 식후 뒤꿈치 30번. 이 3개만 지켜도 아침 혈당에 휘둘리는 하루가 더 확실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소금물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오늘 영상은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 안내입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